그러니까 제가 잠깐 천안을 비운 사이에 되게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안 뭐 충남 그쪽 천안경찰서는 사실 소원이 서민이 이사 가는 거였어요. 서민만 이사 가면 우리 경찰서는 조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민이 조용해진 틈을 따서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났네요. 잠깐 보실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입니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런 이견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견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찢어지네. 저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저런 꼴을 민주노총에서 한번 봤거든요. 민주노총에서 저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식칼과 신라를 들고 막 이렇게 무대를 점거했었어요. 네.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노동운동 하다가 그날 막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남산에 올라가서 막 펑펑 울면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 이런 꼴까지 못 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까지 안 가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예전에는 같이 선거운동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지금 예전에 그 인천에서 같이 선거운동 하지 않았나? 개항을 해서. 근데 불과 3개월 지난 사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재명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다가 뻥친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원희룡 후보랑 이천수랑 갔었잖아요. 네. 가서 이제 그 김치찜 시켜놨는데 한 위원장님은 안 먹고 콜라만 마셨어요. 그 네.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때 너무 위가 다 망가진 상태여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였대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전화를 해서 나랑 거길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냐. 왜냐면 이제 이재명하고 딱 대비되게 하려고. 그래서 콜라만 드신 거래요. 밥을 먹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소화를 못하는 상태였대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 후보가 이번에 당신 너 일부러 패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제가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막 몸을 갈아놔서 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너 총선 일부러 패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누가 뛰겠냐고. 근데 만약에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내가 그냥 때려치자라고 해서 그만둬 버려서 나경원 원희룡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80만? 반이 당원이 다 나갈 것 같고 우리 지금 당은 당원의 60% 정도가 지지율이 나오니까 상당히 출혈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원희룡 한동훈 이런 여기서 네거티브가 이렇게 할 관계가 아니 그런 사이 사람들이 아니잖아 둘 다. 그리고 좌파라고 한다 치면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왜 같이 밥 먹고 선거운동 왜 그러니까. 같이 도움을 왜 받았지? 좌파인데 왜 자기도 안 믿을 말을 하지? 이거 좀 그렇고. 그리고 김사랑 작가님 있잖아요. 저는 김사랑 작가님이 고초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김사랑 작가님에 대해서 원래 되게 교수님 많이 챙겼어요. 저는 말을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본 건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양문석이 쓴 양문석이라고 알죠. 11억 그 새마을금 고 사기 대출의 주인공.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을 능가하는 이대 쓰레기 김준혁 네, 양문석이 있죠. 근데 이 양문석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동훈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중 6만여 개를 분석해서 댓글 부대 계정 24개를 발굴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썼어. 지금 양문석을 응원하고 있어요. 어제 김사랑 일탈을. 작가님. 근데 김사랑 작가님이 이 양문석의 이 포스팅 이거를 갖다 이제 링크하면서 이걸 갖고 이제 뭐라냐면은 뭐 또 공개하겠다는 뭐 이런 식의 또 이런 말을 막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나 한동훈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민주당 양문석이라는 정말 인간 말종의 그 포스팅이라도 이용하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랑 친윤이 그럼 손을 잡은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나쁜 놈이라 욕해도 우리는 그래도 노력을 아무리 해도 민주당보다 5만 분의 1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해야 그래서 되는지. 지금 정철웅 기자님이 나랑 통화하면서 이제 너무 걱정돼서 둘이 통화하다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을 정말 꼭 하고 싶어요. 보수의 제일 문제는 피하 식별을 못한다는 거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적이야, 양문석이 적이야. 어떻게 양문석하고 손을 잡고 한동훈을 공격할 생각을 하냐고. 좀 무슨 생각이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난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양문석 같은 놈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양문석을 응원하고 앉았지? 아니 요즘 민주당 패널들이 너무 신났어. 장윤미 있잖아. 한동훈 위원장의 뭐 이런 거는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비리가 밝혀진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요즘 민주당 패널 신났다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댓글 공작이 이렇게까지 밝혀진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가 밝혀졌는데 뭐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거야. 댓글 공작 그게 있잖아. 그 장해찬이 한 말 아니야 처음에. 그러니까 장해찬 미쳤다니까. 장해찬이 하고 나서 지는 또 있잖아. 막상 증거도 못 꺼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랬는데 양문석이 그 뒤를 잇네. 야, 예찬아, 네가 원하던 게 이런 거냐? 그러니까 예찬이 같은 경우는 저런 기사, 뭐 민주당이 저러는 거 있잖아. 댓글팀 의혹 즉시 수사하라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찬이는 기분이 좋을까? 난 되게 궁금하다, 그게 진짜. 정말 우리 예찬이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사진 하나 찍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한테 니네는 못 찍었지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얘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좌파라는 거 알고도 그렇게 한 건가? 그리고 난 장해찬 너무 웃긴 그 화양연화 있잖아요. 네. 화양연화 발언 나왔을 때 네. 그거를 제일 잘한 말이라고 옹호하고 나선 게 장해찬이었어. 근데 지금도 진짜? 화양연화 발언을 갖고 와가지고 이 새끼는 문재인에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공천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우리가 봐도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원한을 갖고 싫어하는 거 완전 이해. 그 이해 당사자인데 나 다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공천 문제 제기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스크래치기 내기를 위해서 우리 보수 진영 전체를 스크래치 내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러니까 그리고 장해찬이 뭐 이게 억울하게 당해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뭐 청년 최고위원 나왔던 불과 작년 얘기야. 그때 장해찬한테 이제 이준석 뭐 등등이 뭐 이준석 등등이겠지 아마. 근데 그렇게 추정되는 애들이 야설 작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야 뭐 이렇게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야설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인들 다 중학생이고 뭐고 다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소설이었는데 이거를 갖다 야설로 막 매도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장해찬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 근데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돌려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한테 이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청년 정치인인가? 난 솔직히 청년 정치라는 게 진짜 뭐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뭐 이게 좀 더 국회도 젊어지고 더 젊은 정치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장해찬이나 이준석이나 김남국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하냐면 나이가 젊다고 단지 그냥 정신이 젊은 게 아니구나. 그러네. 오히려 젊은 애들이 더 아부하고 더 쓰레기같이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청년 정치 그렇지. 이준석을 그렇게 욕하던 장해찬이 MBC에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장해찬은 우리가 왜 이준석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대통령한테 사람한테 충성해서 윤석열은 사람한테 충성해서 이준석을 싫어한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수 있고 다 존중해. 그런데 이준석이 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사적인 싫은 감정을 공적으로 투영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준석을 내부 총질러라고 한 거잖아요. 장해찬도 마찬가지라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너의 마음과 서운한 마음과 원한 관계 다 존중해. 하지만 그게 진영에 대한 문제가 되면 내부 총질이 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건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해찬과 제가 주고받은 뭐 카톡도 있고요. 우리 뉴스타라 하면서 단톡방에도 장해찬의 그 뭐 단톡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뭐 찾으면 장해찬한테 불리한 얘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그런 짓을 안 하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런데 장해찬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난 더 웃긴 게 그러니까 댓글팀 뭐 공작을 진짜 했다 이런 명확한 증거라도 장해찬이 제시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얘는 변증만 올리고 실제 뭐 그치. 실제 일은 양문석이 하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 이게. 아니 그 총선 때 양문석을 네가 사람으로 봤냐? 너 진짜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누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의혹으로 쏟아져 나온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이걸 주워 담을지 난 너무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게 어떻게 할 말입니다. 거야? 민주당만 신났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치 안 한다고 무소속 나가고 이번에 떨어지면 정치 안 한다고 했던 장해찬 지금 다시 이렇게 뻔뻔스럽게 정치판에 들어와서 우리 당원도 아니면서 외곽에서 이렇게 당을 갖다 휘젓고 있고 그 당시 그런 기억이 나네. 이준석이 전당대회 당시에 우리 당원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나타나면 너 당원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장해찬은 지금 이준석보다 더 깊숙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도 아닌 것이. 저는 그래서 참- 서민 교수님의 사례를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 게 내가 왜? 그 대선 때 경선 마지막 예, 막판에 홍어준표 사건이 터졌을 때 서민 교수님 진짜 너무 억울했지만 결국 모든 것에 이제 입을 닫고 그 시간을 견뎠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갈까봐. 또 두 번째는 진중권이 서민 교수님하고 막 난리쳤을 때 서민 교수님이 진짜 그 선거 끝날 때까지 진중권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진중권은 그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고 내부 공격을 안 하려고 참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발표했을 때 진짜 서민 교수님 진짜 울분을 토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기간 내내 우리 둘 다 의대 얘기 하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은 거에 1000분의 1도 안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기에는 조금 그런 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견뎌주는 게 필요하다니까? 아니 대통령이 위태하다면서. 근데 이렇게 당을 해들고 대통령 흔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장해찬한테 이런 말을 해야겠네요. 예찬아, 너 먼저 이준석한테 사과해. 이준석을 네가 욕했는데 그 수많은 욕을 했을 때 그 명분이 없잖아. 지금 네가 더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과하고 와. 전문용어로 도계자라도 박든가.